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식품 저장학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될 2조의 정경석. 박주영. 이정근입니다. 네, 저희 2조는 산소에 의한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크게 산화의 정의, 산패, 산화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저희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계셨군요. 저희 산소에 의한 식품의 변질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 식품 저장학이란 대충 어떤 수업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식량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생겨난 공간적, 시간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 저장 기술이 발전되었고, 식품 저장 산업은 현대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산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외식과 단체 급식의 보편화로 식품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오늘날 식품 가공 및 저장 중의 위생 상태와 안전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생활 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식량 자원의 개발에 대비하여 식품 저장 기술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수업에서 식품의 변질과 유해성, 식품의 저장 수명, 식품의 다양한 저장 방법 등을 배워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식품 저장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네, 산화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전자를 빼앗기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 변화를 가리킵니다. 즉 산소와의 화합, 수소를 잃는 데하이드레이션 또는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이 산화되어 녹슬었을 때 금속은 전자를 빼앗겨 양이온이 됐고 이를 산소 음이온과 결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식품학적인 측면에서 산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소의 유무에 따라 효소로 인한 산화를 효소적 산화, 그리고 금속 촉매 등에 인한 산화를 비효소적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를 받기 쉬운 식품 성분으로는 유지, 정유류, 비타민류,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유지에 대한 산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화에 의한 물질의 변폐를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라는 말은 썩은 냄새라는 뜻의 란시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식품을 저장 및 가공하는 동안 화학적이거나 미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작용으로 비정상적인 불쾌한 맛이 나거나 냄새가 생성되어 품질을 저하시키는데 이를 산패라고 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이 가수분해되면 독특한 이취를 내게 됩니다. 공기 중의 산소, 빛, 열, 세균, 수분 등의 작용에 의해서 지질의 구조가 악화되고 색이 변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냄새는 가수분해와 산화되어 생성된 산화물의 산성 때문에 나게 됩니다. 산패는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 그리고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로 나눠집니다. 기름이 수분, 산, 알칼리, 효소 등에 의해서 유리,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불쾌한 냄새나 맛을 유발하는 것을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라고 합니다. 버터와 같이 분자량이 작은 낙농 제품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한 유지의 원료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성지방이 TG이고 이 중성지방이 물과 닿으면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리파제는 동물의 소화 효소인데 이 리파제는 중성지방에 작용하여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시킵니다. 중성지방은 동식물의 조직 중에 존재하는 리파제에 의해 분해되어 산패됩니다.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는 수분 함량이 많고 지방 함량이 많은 우유, 유제품, 코코, 야자기름, 파뮤 같은 곳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기분 나쁜 이취가 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나 요구르트나 빵과 같은 일부 식품에서는 지방질의 가수분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에 의하여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나타내는 경우로
공기 중의 산소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라고 합니다. 산소가 과산화 생성물을 형성하여 유지의 산화를 촉매하면 자동적으로 산화가 진행됩니다. 빛과 열, 금속 이온 등이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자동 산화에 의한 산패는 초기, 전파, 종결 단계를 걸쳐 라디칼이 전달됩니다. 지방질이 산소를 흡수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하지만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일정한 기간을 산패 유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은 유지의 산소 흡수가 매우 낮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산소 흡수량이 작고 열, 빛,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 산화가 되고 나중에는 산소 흡수가 많아지고 산화 생성물이 많아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지의 불포화도가 클수록 산소의 흡수 속도가 큰데 불포화도는 동물성 유지보다는 식물성 유지가 더 큽니다. 유지의 불포화도가 크면 불안정하고 산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다면 예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도가 높은 유지일수록 산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이중 결합수가 많아지고 탄소의 수가 적어져서 라디칼이 많이 생성되어서 불포화도가 높아집니다. 유지 함유 식품이 자동 산화로 인한 산패치라고 하는 이치를 발생하는 등 자동 산화는 식품 변질의 주요 원인이므로 식품 산업계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의 산화 반응은 영양적 가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산화 생성물은 동석도 갖고 있습니다. 산패를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식품에 인체에 무해한 산화 방지제를 가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아까 자동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자동산화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산화는 개시 단계와 전파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개시 단계에서는 열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그리고 빛 에너지 등으로 자유 라디칼이 형성되는데 이 라디칼이란 무엇이냐면 홀 전자 오비탈을 가진 화학종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엽록소, 마이오글로빈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생성된 일중화산소가 산화 반응의 개시 단계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인 전파 단계에서는 생성된 자유 라디칼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 라디칼이 되고 다른 유지로부터 수소를 떼어내어서 과산화물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자유 라디칼이 형성되며 이러한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활성이 강한 라디칼들을 결합하여 또 새로운 물질을 형성합니다. 형성물은 또 산소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산소의 양이 많으면 이렇게 되고 산소의 양이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물질들은 유지의 성질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와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산패도 있습니다. 먼저 일중화산소에 의한 산패는 일중화산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일중화산소란 활성산소의 일종으로 흉폭성이 있는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산소보다 수천 배의 산화력을 갖고 있고 과산화물을 비롯한 산패된 지방은 물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체내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의 손상 및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커서 암 유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중화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불안정한 상태는 항상 안정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중화산소는 상중화산소보다 1500배 빠르게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과 반응합니다. 그렇게 과산화물이 분해되고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어 이러한 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중화산소는 감강제에 의해 생성되는데 천연색소인 엽록소나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과 합성색소인 에리소신이 있습니다.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는 효소는 리폭시제나아제입니다. 이 효소는 가지, 감자, 완두 등의 식품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동산화와 똑같은 하이드로포사이드를 만듭니다. 또 가열에 의한 산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는 고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튀긴 식품 조리 중에 유지는 140도에서 200도 사이로 가열되며 이러한 고온의 유지 산화를 가열산화라고 합니다. 가열산화 반응은 가열 반응과 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가속화된 자동산화 이후에 많은 반응과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 식품의 향미, 외관, 영양과 독성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화 속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온도는 또한 산화 속도와 산화 분압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식품의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화 반응의 속도가 상승합니다. 다음은 광선인데요. 가시광선 자외선은 효과적인 산화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선의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산화작용도 강해집니다. 즉 광선은 유지의 유도기간을 단축시키고 하이드릭 사이드의 생성과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다음은 산소 분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소가 충분하다면 산화 속도는 산소 농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산소 농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산화 속도가 산소 농도에 비례합니다. 산소 분압이 150 mg보다 낮으면은 산화 속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고 150 mg보다 높다면은 산화 속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또 금속은 효과적인 산화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적더라도 금속은 효과적인 촉매 역할을 합니다. 금속은 유지의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코발트, 구리, 철, 망간, 니켈 같은 금속은 효과적인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리폭시 제나아제 같은 효소 또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분과 산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산화 속도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아주 낮은 건조식품에서는 산화는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식품의 겉에 물이 있으면 단분자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지만 건조식품은 겉에 수분이 없어서 산화가 쉽게 됩니다. 따라서 단분자막을 형성하지 못하면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품이 물분자로 단분자막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분, 즉 수분 활성도 0.3 정도에서 수분이 가장 산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산화 방지제, 이른바 항산화제는 산화의 개시를 지연시키거나 산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결국 유도 기간을 연장시켜주지만 완전하게 산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항산화제 함께 첨가했을 때 산화 억제 효과를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상승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산소에 의한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소에 의한 식품 변질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셨나요? 그럼 금요일 9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토론하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봅시다. 금요일에 만나요.